멘델이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뭔가 사실을 알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럴 것이다 라고 맨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게 통했네? 그럼 오케이 맞는 거야 라고 하고, 만약에 가설을 했는데 안 맞네? 그럼 또 가설을 수정하고 또 실험하고 가설을 수정하고 실험하고를 반복하면서 어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게 되거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멘델이 가설을 한 거지. 실험을 할 때 생물에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가설을 세웠고, 이 유전인자는 오늘날의 유전자입니다.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알이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알이 태어나겠지만,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 다른 애가 만난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유전인자만 형질로 바깥으로 표현이 되며 나머지 인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거지. 표현이 되는 애를 우성이라고 했고, 표현되지 않는 유전자로만 가지고 있는 애를 열성이다 라고 했어. 자,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같이 가 하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 생식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고, 나중에 생식세포가 수정이 되면 다시 쌍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분리법칙이라고 하는데, 분리돼서 그 생식세포를 만들 때 원래 이제 두 개 R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분리돼 가지고 들어갔다 다시 만나는 거야. 이거 분리법칙이라고 하는데, 너네가 앞으로 어떤 경우든 분리법칙은 나오면 무조건 성립이야. 얘는 알았지? 문제에서 완두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배울 분꽃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한 가지 형질을 아니라 여러 가지 형질을 같이 볼 수도 있어. 앞에서는 색깔만 봤지만 색깔, 모양, 형태 뭐 이런 애들을 다 볼 수 있잖아. 다 봐도 항상 분리법칙은 성립해. 문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확인하면 분리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틀리는 거지. 알았지? 무조건 성립한다, 분리법칙은. 근데 우열의 원리는 조금 달라. 우열의 원리는 완두콩에서는 성립을 하거든. 그런데 또 분꽃에선 성립을 안 해. 예,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성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열의 원리는 보기를 잘 봐야 돼. 성립하는 경우인지 안 하는 경우인지 잘 보고 답을 체크하셔야 되고,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분꽃이라는 게 뭐냐?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 꽃잎 색깔 유전을 이제 볼 건데, 얘는 이제 빨간색이 있고 흰색이 있으면 얘네 유전자 구성은 라지 RR이고 얘는 뭐 WW야. 화이트에서 이제 얻어온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앞에 거랑. 뭐냐면 앞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둥글다를 우리가 라지알을 썼으면은 그거랑 다른 애는 얘를 가지고 소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했잖아. 얘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이거든. 근데 얘는 버젓이 다른 알파벳을 쓰고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동등한 거야.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걔네가 만났을 때 잡종일대에서 부모에게는 없는 부모의 중간 정도의 형질이 태어나는 거야. 원래 앞에선 어땠어? 둥근 거 주름진 거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둥근 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은 두 가지가 섞인 색깔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분꽃은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알았지? 완두콩은 성립을 했고 아주 심플하고 뚜렷했기 때문에 멘델이 걔를 채택을 했던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항상 그런 줄 알았더니 분꽃은 안 그랬던 거지. 순종의 빨간 꽃잎과 순종의 흰색 꽃잎을 교배하면 잡종일대에서 갑자기 분홍색 꽃잎이 나타난다.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즉 우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잡종일대에 얘를 이제 또 자가수분을 해. 자가수분이라는 건 얘랑 똑같이 생긴, 그치,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얘한테 생식세포 만들고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지, 분리돼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이렇게 만들어서 걔네를 가지고 교배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을 여기서 다 썼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에서처럼 이거를 전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모든 경우를 다 해서 우리가 전개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전개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유전자 구성의 비도 1대 2대 1이고
그 다음에 색깔의 비도 1대 2대 1인 거야. 아까는 3대 1이었잖아. 그치? 1대 2대 1, 1대 2대 1. 유전자형의 비나 색깔의 비가 이제 똑같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종과 잡종을 물어본다면 이게 순종이고 이게 잡종이니까 순종과 잡종의 비는 1대 1이 되는 거지. 빨간색 꽃잎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갖고 있었지만 분리돼서 들어가서 다시 이 옆에 있는 애랑 다시 만난다. 분리 법칙은 성립한다. 아까도 얘기했지. 분리 법칙은 어떤 경우도 현혹이 되면 안 돼.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서는 계속 분리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을 하는 거야. 한 가지 형질을 보든 두 가지 형질을 보든 분꽃을 보든 완두콩을 보든 생식세포를 보든 뭘 보든 분리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그런데 우열의 원리는 완두콩에서는 성립했지만 분꽃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살짝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이것도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수학처럼 생각을 하면 돼. 수학이 복잡하지. 자,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하는데 두 쌍의 대립 형질을 봐. 아깐 한 쌍만 봤거든. 뭐냐면 그 모양만 봤어. 모양이라는 형질 안에 둥글다와 주름지다라는 대립 형질이 있었어. 걔네들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봤더니 유전자 구성의 비는 1대 2대 1이고 우성과 열성의 비는 3대 1이다. 잡종 2대에서 그랬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두 쌍을 볼 거야. 모양도 보고 색깔도 볼 거야.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야.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을 것이고, 이것을 자가수분했더니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가 약 9대 3대 3대 1의 비로 나타났다 라고 보는 거지. 밑에 표를 봅시다. 일단은 독립법칙은 밑에 표를 이제 본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유전자 구성이 복잡해졌지. 라지 RR 스몰 YY 라지 YY 돼 있는데 그냥 볼 때 이렇게 보면 돼. 얘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 그 다음에 얘는 색깔에 대한 유전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둥글고 노란색, 근데 얘는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보는 거야. 생식세포를 만들 건데 생식세포는 모양에 대한 거 하나, 색깔에 대한 거 하나, 모양에 대한 거 하나, 색깔에 대한 거, 모양에 대한 거, 색깔에 대한 거, 모양에 대한 거, 색깔에 대한 거,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생겼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가지씩밖에 안 생겼지.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만났더니 이렇게 됐을 거야. 자가수분, 그러니까 이렇게 됐더니 잡종일 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둥근 게 나왔어. 이미 앞에서 우리가 둥근 게 우성인 걸 알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봤어. 그랬더니 노란색과 초록색 중엔 노란색이 나왔어. 아, 노란색이 우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자가수분을 해. 경우가 많아지는데 너네가 이제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를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모양에 대한 거 하나, 색깔에 대한 거 하나를 가져가면 되는 거야.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생겼고, 자가수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똑같이 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귀찮지만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이거를 연습을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한번 연습해서 약간 하고 나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 얘네를 가지고 모아서 이 밑에 쓰는 거야. 근데 그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표에서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먼저 쓰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얘네가 이제 모양에 대한 유전자잖아. 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뒤에다 쓰는 방식이야. 그리고 만약에 라지 R과 스몰 r 이런 식으로 얘하고 얘가 만난다 그러면 모양에 대한 유전자가 얘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를 앞에 쓸 때 대문자를 먼저 쓰고 소문자를 나중에 쓰는 거야. 그치? 얘네 둘이 만났다, 대문자를 먼저 쓰고 소문자를 나중에 쓰는 거야. 알겠지? 두 가지 조건이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구성을 앞에 두 개에다가 먼저 쓴다. 여기 다 그지? R에 대한 것만 써있지. 쓴다.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는 색깔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쓴다.
두 번째는 그 모양에 대한 혹은 색깔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쓸 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인 잡종이다. 그러면 대문자를 먼저 쓴다. 이런 식으로. Y 이렇게 쓰진 않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 자, 그리고 나서 봐. 일단 라지 R과 라지 Y가 있는 라지 알파벳을 가지고 있으면 걔가 우성이다 보니까 그 성질이 그냥 발현이 되거든. 죄다 노란색에 둥근 거야. 이거는 죄다 노란색에 둥근 거지. 그러다가 얘네들이 만나는 선을 잘 보면 일단은 둥근 거야. 이쪽은 계속 둥근 거지, 이쪽도 계속 둥근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스몰이 껴져 있는 애들부터 주름지기 시작해. 그래서 얘네는 주름진 애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색깔 말고 모양만 봤을 때 이게 지금 16개 중에서 12개가 둥글고 4개가 주름지거든. 간단하게 비로 나타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3대1이야. 그 모양만 봤을 때의 표현형의 비도 3대1이었잖아. 모양과 색깔을 같이 유전자 구성을 봤을 때도 그 안에서 채취를 했더니 3대1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봤을 때 색깔은 이제 스몰이 같이 껴있는 줄에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게 되지. 스몰이 같이 껴있는 쪽에 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이 같이 껴있는 쪽에 YY, 그치? 이런 애들이 초록색이 지금 되게 돼 있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지? 그렇게 했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 12개, 초록색이 4개잖아. 12대 4. 약분을 하면 또 3대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지나간 독립법칙이라는 거야. 내가 두 쌍 이상을 같이 봤는데 영향을 서로 안 준다 이거야. 갑자기 아까 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모양만 봤지. 모양만 봤을 때도 표현형의 비가 3대1이었는데 모양과 색깔을 같이 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모양을 봤더니 약분을 하니까 결국은 3대1인 거야. 내가 색깔을 봤더니만 노란색인 애가 둥글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뭐 주름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독립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말을 보고 있으면 분리법칙 같은, 보기에 분리법칙이 있으면 걔네 둘이 같이 헷갈릴 수 있거든. 내가 구분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주자면 이미 독립법칙 안에는 이름 안에 분리법칙이 들어가 있어. 분리법칙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얘가 분리법칙이겠어? 아니겠지. 독립법칙이라는 이 문장을 설명하는 과정에는 분리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쌍 이상의 형질을 봐. 모양과 색깔을 같이 본다라는 문장에서 독립법칙이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분리법칙은 우리가 언제 얘기가 나오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돼서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리법칙은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보든 한 가지를 보든 분꽃을 보든 완두콩을 보든 항상 성립해. 분리법칙은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을 봐도 그렇고. 자,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법칙이자 원리가 되는 건데, 우열의 원리는 유전자 구성을 잡종으로 받으면 둘 중 하나만 발현이 되는 그게 이제 우열의 원리였잖아. 근데 이게 분꽃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고 어떤 보기에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분리법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따로 분리돼서 들어갔다가 다시 합쳐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분리법칙. 그 다음에 두 쌍 이상의 형질을 본다. 모양과 색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보는데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독립법칙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옆에 있는 설명은 아까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거야. 해가지고 이 잡종일 때 유전자 구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표현형은 모두 둥글고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잡종일 때에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땐 너네가 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뒤에 가서 막 잡종이 애매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 이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물어보면 항상
색깔 하나 모양 하나야 항상. 알지? 형질마다 하나씩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수학처럼 전개한다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그 생식세포 이렇게 종류로 보면은 몇 가지야? 종류로 보면 얘네 똑같잖아, 그치? 종류로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1대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확률로 본다면 그것도 2분의 1이 되겠지. 얘가 나오는 경우 2분의 1, 얘가 나오는 경우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양 색깔에 대해서 하나씩 받았을 때 1대1대1로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고, 잡종 2대에서는 둥글고 노란색 모양과 색깔을 같이 봐가지고 이 안에서 해결을 한다면 9대 3대 3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둥글고 노란색의 순종 완전 우성이죠. 얘는 완전 우성이지. 주름지고 초록색이는 완전 열성, 둘 다 열성인 상황이잖아. 이 앞에가 9대 1인 걸로 보고 이 앞에 가운데가 3대 3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둥근 애만 보겠다. 둥글고 그 다음에 주름진 거 해가지고 색깔 모양만 보겠다라고 하면 12대 4 해서 3대 1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노란색인 애랑 초록색인 애를 분리를 해서 봤더니 그것도 12대 4, 3대 1이더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 독립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